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황진범입니다. 자, 유튜브는 이제 실무 시험으로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론 시험은 이제 제 블로그 링크를 이제 여기 밑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이론 문제는 이제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문제는 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제 블로그가 오히려 글로 쓰여짐에 따라서 그게 더 이해하기 더 쉽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은 이제 따로 하지 않고 이제 제 유튜브로 하는 거는 이제 실무 문제만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이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전산세무회계의 2급입니다. 2급이고요. 그 전산세무회계 2급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 서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나오는 연말정산 그 다음에 뭐 급여자료 그 다음에 원천징수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전산회계 1급보다 이제 문제가 한 3, 40% 정도 좀 더 난이도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시험을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무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현대기업입니다. 제조, 도, 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문제 1번은 분계, 그러니까 즉 일반전표 입력 문제인데 총 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1월 17일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할 청소용품 22,000원을 경기 철물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 단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청소용품이라고 되어 있죠. 청소용품. 청소용품은 이제 한번 쓰면은 이제 계속 소모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못 쓰면은 버리게 되는 그게 이제 그런 종류가 되고요. 간이 영수증은 이제 이런 게 간이 영수증을 얘기해요. 간이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은 자산세무회계 2급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내용이 나오는데 간이 영수증은 이제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니에요. 적격 증빙 서류는 아니고 그러니까 즉 3만원까지는 이제 증빙상 인정은 됩니다. 인정은 되지만 3만원이 이제 초과되는 경우에는 이제 증빙으로 인정을 자체를 하진 않아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즉 법인세라든지 그 소득세에 대해서 가산세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간이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부가세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니다. 이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금액은 2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아도 이제 일반 전표에 이제 증빙으로 3만원 이하까지는 증빙으로 인정되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 청소용품이라고 돼 있죠. 청소용품은 이제 쓰다가 내버릴 거예요. 게다가 비용 처리할 것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비용 처리할 것. 비용 처리할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 과목은 소모품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소모품비. 근데 만약에 전액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나는 얘기가 없다면은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이제 소모품이라든지 소모품비로 해주면 돼요. 소모품이나 소모품비로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없다면은. 그런데 웬만하면은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러한 청소용품 같은 거는 무조건 개정 과목이 소모품비다 라는 거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존표 입력에 이제 입력해 보면 되겠습니다. 현금 구입입니다. 현금 구입. 현금 구입이기 때문에 일반 존표는 출금 존표 또는 대체 존표를 해주면 돼요. 저는 출금 존표로 하겠습니다.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로 해도 됩니다. 거래처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차변에는 소모품비 넣어주고 또는 사무용 품비, 그 다음 대변에는 이제 현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3월 27일입니다. 우리 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5천만원과 이자 100만원 중 소득세 15만 4천원이 원천 징수되어 차감 잔액인 5,084만 6천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입니다. 단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는 이제 예금을 했거든요. 예금을 하면은 정기예금, 그러니까 정기예금 또는 뭐 정기적금 이렇게 들었어요. 들면은 원금에 이제 맡겼던 걸 감사할 의미로 이자가 나와요. 이자.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1.8%의 이자율, 그 다음에 2.4%의 이자율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이자는 이제 계정 과목상 뭐냐면은 이자 수익 계정 과목을 넣지만 이자 수익 계정 과목을 넣어줘요. 계정 과목상은 이자 수익 계정 과목. 그런데 이제 세법에서는 이제 소득세를 배우면은 이제 이거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 소득이 발생.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돼서 이제 국세는 14%, 그 다음에 지방세는 이제 1.4%의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필요경비 없이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15만 4천원. 그러니까 이자 100만원 중에 15만 4천원은 이제 이자 소득이 발생된 거예요. 이자 소득이. 그럼 이자 소득이 발생됐는데 이 계정 과목을 뭘로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은 뭘로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예금이거든요. 예금인데 이자 100만원이 저희가 받잖아요. 이자 100만원 받아요. 이자 100만원 받고 15만 4천원을 떼고 받거든요. 띄고 받아요. 그러니까 즉 세금을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떼고 받는다는 거는 은행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고 저희가 그 돈을 받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고 저희가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맡겼다가 징수하면은 예수금인데 이거는 반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납을 해주고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계정 과목 쳐냐? 선납세금 계정 과목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선납세금. 근데 이게 은행이 대납을 해주고 이제 저희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선납세금 계정 과목 넣어주고, 근데 만약에 이게 선납세금 계정 과목이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예수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은행에서 대납을 해준다는 거. 이것만 알면은 선납세금 계정 과목이다 라는 걸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5만 4천원에 대한 경우는 선납세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이자 수익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얘기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에 차변에 뭐 들어갈 거냐? 차변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원래 보통예금은 은행 그 거래처를 넣게 돼 있어요. ATC하면 은행 거래처. 그런데 한국세무사위는 그까지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래서 따로 은행 계정 과목이라든지 넣지 않아도 이제 점수에 영향을 가지 않는다는 것,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냐면 5,084만 6천원. 왜? 이자의 금액, 그러니까 이자 금액에서 세금을 띈 나머지 금액만큼 받은 거예요. 그럼 차변에 선납세금입니다. 선납세금 아까 얘기했었죠.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 수익이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한 거고, 그 세금 납부는 누가 해주냐면은 내가 납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쪽은 어디? 은행에서 납부를 해주는, 은행에서 대납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돈을 떼고 받은 셈이기 때문에 선납세금을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원금이니까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입니다. 재예금이 아니고 정기예금. 그러면 대변에는 5,100만원 넣어주냐? 아니죠. 원금이기 때문에 원금을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자변에, 그래서 원금으로 해가지고 대변에 회계 처리해줍니다. 원금으로. 나머지 100만원은 아까 얘기했었죠. 이자 수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6월 25일입니다. 2019년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150만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가산세, 납부 불성시 가산세를 가정한다. 10만원을 법인카드, 신한카드로 납부하였다. 국세카드 납부 수수료는 결제 대금의 1%로 가정한다. 단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며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했거든요. 이 하나의 전표라는 뜻이 뭐냐면요, 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하나의 전표라는 거는 1번의 전표에서, 그러니까 1번의 전표가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한 번에 다 입력하라는 의미거든요. 무조건 차변과 대변을 무조건 이걸 한 번에 다 입력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즉 세금 따로, 가산세 따로, 그 다음에 수수료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넣지 말라는 의미예요. 세금 따로, 가산세 따로, 수수료 따로 넣지 말고 무조건 하나의 전표. 그러니까 세금, 가산세, 수수료 거기 다 넣으라는 의미예요. 거에 다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만 하면 되죠. 자, 이건 차근차근히 봐야 됩니다. 일단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150만원 미지급 세금을 처리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해가지고 어르르르 했는데 납부할 금액이 150만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 150만원 더 많다는 의미죠. 그래서 당시에 미지급 세금이 대변에 150만원을 돼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이제 4월 25일자, 4월 25일자가 아니고요. 잠시만요. 4월 25일자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3월 31일자로 돼 있는 일기 예정이기 때문에, 일기 예정은 무조건 그 가세기간 종료일에 회계 처리해줘야 돼요. 3월 31일에 3월 31일에 미지급세금 150만원이 있는데 대변에 원래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즉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납부니까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150만원을 납부를 하지 않고 언제 6월 25일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납부하면서 가산세도 같이 붙은 거죠. 얼마? 10만원 납부 불성시. 근데 전산세금은 이거 하면은 신고 불성실도 안 붙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고는 해놨기 때문에 납부만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 문제 자체가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고 분계 문제 만드는 자체도 생각보다 논리 있게 문제를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1-1번도 세금이 15.4%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논리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아무 때나 넣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납부 불성실만 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신고 불성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는 결제 대금의 1%로 가정한다니까, 즉 얼마냐면은 150만원과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10만원 포함해서 160만원을 결제를 하겠죠. 그 카드로 하면은 그래서 곱하기 1%, 그래서 16,000원이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16,000원. 카드 수수료는 16,000원 만큼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미지급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4월 25일까지 납부를 못하고 6월 25일 납부한자. 첫 번째는 그러면 미지급 세금이 차변에 붙겠죠. 얼마? 150만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산세, 납부 불성시 10만원. 뭘로 회계 처리하냐? 세금과 공과금을 하라 했으니까 세금과 공과금을 해서 차변에 10만원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이제 16,000원이니까 카드로 결제하니까 수수료는 결제대금 1%니까 16,000원만큼 차변에 수수료 비용 해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다 차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지급 세금부터 넣어줘야 돼요. 얼마? 150만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뭘로? 납부 불성실 1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수수료 비용 얼마? 160만원의 1% 16,000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하냐? 카드로 납부한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입니다. 또는 미지급비용. 요거 카드는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신한카드. 얼마? 161만 6천원으로 해서 매개 처리합니다.